공연이 끝났습니다. 무대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함성이 사그라든 지 채 30분도 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4만 8천 명이 서 있던 그 자리에 보라색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개, 20개, 곧 100개가 넘었습니다. 불빛들이 바닥을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스로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장 저편에서 한 남자가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세계의 대형 공연을 취재해온 영국 BBC의 선임 기자 마크 에반스. 그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숨을 멈춘 것처럼. 이 이야기는 그날 밤 마크 에반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3월의 어느 화요일 오전, 런던 BBC 본사 4층 회의실. 마크 에반스는 창문 너머 템즈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2살. 문화부 선임 기자. 글래스턴베리 레딩 화이트 썸 페스티벌. 영국의 굵직한 음악 행사는 거의 다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공연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장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에디터 수전이 회의실 화면에 지도 하나를 띄웠습니다. 서울, 광화문. 마크, 한국에서 BTS가 야외 공연을 한대요. 도심 한복판이에요. 넷플릭스로 190개국에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마크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규모가요? 공식 발표는 4만 8천 명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심에서요? 광화문 광장이요. 서울 한복판이에요. 마크는 창밖을 봤습니다. 4만 8천 명. 도심. 야외. 그 숫자들을 조합하면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그림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혼돈. 마크, 가줄 수 있어요? 그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K-팝은 제 분야가 아닌데요. 수전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편견 없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편견 없는 눈. 마크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편견이요? 편견이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팩트였습니다. 2019년 글래스턴베리. 20만 명. 공연이 끝난 뒤 펼쳐진 광경을 마크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텐트 잔에 술병, 진흙탕이 된 잔디밭. 청소 인력만 수백 명이 일주일 내내 투입됐습니다. 비용은 수백만 파운드. 2021년 레딩 페스티벌. 공연 도중 경비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응급차가 3대 출동했어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면 혼란이 따라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군중은 더 과열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비명을 지르며 달려드는 팬들. 콘서트장에서 통제가 안 되는 모습들. 영상으로 봤습니다. 4만 8천 명을 서울 도심에 모은다고요? 그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동료 제임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 간다. 도심 한복판에 4만 8천 명 모인다는 공연 취재야. 제임스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그럼 쓰레기 덤불에 술 취한 팬들 사진 많이 찍어와. 마크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쓸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인천공항 3월 19일 목요일 오후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런던보다 차가웠습니다. 마크는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택시를 잡으러 나가는데 한 중년 남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BTS 공연 보러 오셨어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마크는 잠깐 멈췄습니다. 공항 택시 기사가 이 발음으로 영어를 하다니. 아니요. 취재차 왔어요. 기사는 밝게 웃으며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높고 빽빽하게. 한글 간판들이 고속도로 옆으로 흘러갔습니다. 마크는 창밖을 보면서 이미 기사 제목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K-팝 광풍에 이면 도심을 마비시킨 공연의 대가. 부제는 뭐가 좋을까요? 교통마비, 쓰레기 처리 문제, 안전사고. 세 개 중 하나는 반드시 터질 겁니다. 아니, 다 터질 수도 있어요. 호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런던 에디터에게 첫 보고를 보냈습니다. 수전 서울 도착했습니다. 4만 8천 명이 도심 한복판에 모인다는 계획 확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재난 시나리오처럼 보입니다. 교통마비, 쓰레기 문제, 안전사고 중 최소 하나는 발생할 겁니다. 영국이었다면 절대 허가 안 나올 규모예요. 내일 현장 답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창밖을 봤습니다. 명동 네온 사인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서울은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라던가요? 잠들기 전 2019년 글래스턴베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텐트 잔해, 쓰레기, 일주일 동안의 청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서울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니, 도심 한복판이니까.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마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다음 날 아침 마크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광화문역 6번 출구로 올라오는 순간 눈앞이 트였습니다. 넓은 광장이었습니다. 길쭉하게 뻗은 보도, 양옆으로 차도, 그리고 저 끝에 거대한 문, 광화문이었습니다. 그 뒤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장은 이미 공사장이었습니다. 5층 건물 높이쯤 되는 무대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조명 타워들, 스크린을 매다는 인부들,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광장 주변으로 철제 펜스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높이가 거의 2m였습니다. 요새를 만드는 것 같았어요. 안전조끼를 입은 현장 관계자가 보였습니다.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마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 펜스가 뭔가요? 남자가 유창하게 답했습니다. 보안 통제선입니다. 총 31개 게이트를 설치해요. 각 게이트마다 금속 탐지기와 검색대가 들어갑니다. 공항 수준이에요. 31개. 마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과잉이군요. 야외 광장에 31개 게이트라니. 4만 8천 명을 다 검색하면 입장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겠다고요. 남자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광장 지도가 있었고 색깔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파랑. 코어존, 핫존, 웜존, 콜드존입니다. 4개 구역을 다시 15개 세부 구역으로 나눠요. 각 구역마다 총경급 책임자가 배치됩니다. 마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경찰은 몇 명이나 투입돼요? 6,700명입니다. 마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6,700명이요? 경찰대 관객 비율이 1대 7이었습니다. 이건 공연 경비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전쟁 준비였습니다. 광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광장 끝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앉은 자세인데도 6m는 돼 보였어요. 동상 너머로 광화문이 보였고 그 너머로 경복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공간이기는 하네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역사 공간이라고 혼란이 안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카운터 옆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소 아르바이트 모집. BTS 공연 후 광화문 1차 청소 작업. 모집 인원 30명. 마크는 피식 웃었습니다. 4만 8천 명이 남긴 쓰레기를 30명이 2시간 반 만에 치운다고요? 편의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공고 지원자가 좀 있었나요? 주인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370명 지원했어요. 경쟁률이 12대 1이에요. 마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쟁률 12대 1. 돈이 좋긴 하네요. 하지만 막상 와보면 쓰레기 더미 속에서 2시간 반을 허우적거리겠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면서 마크는 광장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무대, 높은 펜스, 빽빽한 조명 타워들. 이틀 후면 저 모든 게 작동하겠죠. 그리고 혼란이 시작될 겁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사 첫 문단이 이미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재난 훈련이 벌어지고 있다. 아니, 공연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준비 과정만 보면 재난 대비 훈련과 다를 바 없다. 3월 21일 토요일. 공연까지 5시간. 마크는 광화문역 6번 출구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광장이 훤히 보였거든요. 카페는 이미 외국인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태국어가 섞였습니다. 다들 보라색 옷이었어요. 오후 4시. 마크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서울시 긴급 공지였습니다. 영어 버전도 함께 왔습니다. 오후 6시부터 광화문역, 시청역, 경복궁역은 무정차 통과합니다. 열차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인근 다른 역을 이용해 주십시오. 마크는 노트북에 타이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무정차 통과.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인파 통제를 위해 지하철 자체를 봉쇄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패닉이 시작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더 혼란스러울 겁니다. 카페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이 안 서요. 어떡해요? 미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다급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패닉 상태의 관광객. 기사에 딱 맞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여성이 당황하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쓸어내렸습니다. 확대했습니다. 친구에게 보여줬습니다. 패닉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마크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지도 앱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글로 된 것이었습니다. 네이버 지도라고 적혀 있었어요. 광화문역에는 빨간 X 표시가 있었고 주변의 다른 역들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강역까지 걸어가는 경로가 파란 선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그 여성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종각역으로 가면 돼. 7분이래. 두 사람은 화면을 비교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마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프랑스 커플은 휴대폰 2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그룹은 한 명이 화면을 크게 띄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태국인 친구들은 웃으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패닉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마크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광장 쪽으로 걷는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브라질에서 왔다는 젊은 여성 넷이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휴대폰을 들고 앞장서고 있었어요. 마크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그들이 멈춰섰습니다. 한 명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을지로요. 앱이 여기가 덜 혼잡하다고 알려줬거든요.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광화문역 주변은 빨간색이었고 을지로 쪽은 노란색이었습니다. 이 앱은 어떻게 다운받으셨어요? 앱스토어에 있어요. 한국 오기 전에 미리 깔았어요. 그들이 손을 흔들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마크는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주위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방향으로만 몰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왼쪽으로,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들은 뒤쪽으로. 마치 물이 여러 갈래로 흐르듯이요. 스스로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헤매지 않았어요. 아무도 경찰에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앱스토어를 열고 검색했습니다. 정말 있었습니다. 다운로드 수가 1000만 건이 넘었어요. 평점도 높았습니다. 설치했습니다. 영어 지원이 됐습니다. 화면을 새로 고침할 때마다 혼잡 색깔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실시간이었습니다. 마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 가지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신뢰. 단순히 기술을 쓸 줄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앱이 알려주는 경로를 의심 없이 따르고 그 정보를 믿고 움직이는 것.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마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진짜 시험은 공연이 끝난 후입니다. 48,000명이 동시에 빠져나갈 때 그때 봅시다. 오후 7시 30분.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크는 외곽 통제선 밖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 출입증을 목에 걸었지만 공연장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취재 구역이 따로 있었거든요. 날씨는 추웠습니다. 3월 말인데도 기온이 영상 5도였습니다. 바람까지 불었어요. 하지만 광장의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롱패딩, 목도리, 장갑. 완전 무장 상태였지만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보라색 일색이었습니다. 보라색 옷, 보라색 모자, 보라색 머플러. 손에는 응원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후 7시 50분. 광장 전체의 불이 꺼졌습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함성이 터졌다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런던 페스티벌이었다면 계속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휘파람 불고 고함치고. 통제가 안 되죠. 여기는 달랐습니다. 함성이 멈추고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오후 8시 정각. 거대한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경복궁 영상이 나왔습니다. 근정전, 흥례문, 광화문. 600년 역사의 궁궐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카메라가 광화문을 비췄습니다.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리고 7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함성이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컸어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라색 응원봉 불빛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광장 전체가 보라색 물결이 됐습니다. BTS였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아리랑이었습니다. 전통 선율이 들렸지만 현대적으로 편곡된 버전이었습니다. 마크는 카메라 셔터를 계속 눌렀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선이 관객들에게 갔습니다. 쌍안경으로 앞쪽 관객석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입을 움직이며 노래했습니다. 마크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18년 레딩 페스티벌. 사람들은 공연장 안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위스키도요. 경비가 단속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함 지르고 서로 밀치고 몇 명은 싸우기도 했죠. 플라스틱 컵이 날아다녔고 공연 시작 1시간 만에 바닥엔 발목까지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대형 음악 페스티벌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쌍안경을 다시 들었습니다. 바닥을 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눈에 띄는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관객석 중간중간에 투명 비닐봉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먹은 걸 자기가 챙기는 거였어요. 한 젊은이가 과자를 먹고 난 뒤 포장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닥에 버리지 않았어요. 마크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4만 8천 명이 모여 있는데 축제치고는 너무 얌전했습니다. 통제되고 있는 걸까요? 광장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찰들이 외곽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객석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단속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스스로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런던 동료 제임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임스, 지금 공연장 밖에서 지켜보고 있어. 4만 8천 명이 모였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 영국이었다면 벌써 난리였을 거야. 그런데 여기는 도서관 같아. 제임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로? 사진 찍어봐. 마크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배운 공식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혼란이 생긴다. 그런데 여기선 그 공식이 안 먹혔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쓰려던 기사가 틀렸다는 것. 혼란, 무질서, 도시마비. 그런 단어들을 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진짜 시험은 공연이 끝난 뒤입니다. 챕터 6 공연 후 강물처럼 흘렀다. 오후 9시. 공연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무대 조명이 꺼졌습니다. 멤버들이 손을 흔들며 퇴장했고 광장에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마크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4만 8천 명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순간
병목 밀림 아우성. 그가 기다리던 장면이었습니다. 셔터를 미리 눌러놓고 기다렸습니다. 혼란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긴 했는데 일제히 출구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천천히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응원봉을 끄고 가방을 메고 오지이를 여미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쌍안경으로 관객석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출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밀치지 않았습니다. 뛰지도 않았어요. 마치 영화관에서 끝나고 나가는 것처럼요. 광장 곳곳에 경찰들이 보였습니다. 형광조끼를 입고 손에 붉은 불빛의 경광봉을 들고 있었어요. 경찰들이 경광봉을 천천히 흔들며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말은 안 했습니다. 동작만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방향을 따랐습니다.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인파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처럼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마크는 통제선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게이트를 통과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줄로 서서 차례차례 한 무리가 지나갔습니다. 젊은 남녀 5명이었어요. 마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빠져나가는데 불편하시지 않나요? 한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2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대만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경찰분들이 잘 안내해 주시거든요. 사람 많긴 한데 위험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다들 천천히 가니까요. 마크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경찰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게이트에 사람이 몰리면 경광봉으로 다른 게이트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면 인파가 분산됐습니다.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흐름을 조절하는 것이었어요. 9시 30분. 인파의 절반이 빠져나갔습니다. 광장이 서서히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병목 현상도 밀림도 아우성도 없었습니다. 혼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크는 아직 카메라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 진짜가 있다는 걸. 그때였습니다. 광장 안쪽에서 보라색 어깨띠를 두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0명이었습니다. 그러다 50명이 됐습니다. 100명, 200명. 그들은 손에 투명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에는 응원봉이 들려 있었어요. 응원봉 불빛이 켜졌습니다. 보라색 불빛이 바닥을 향했습니다. 허리를 숙였습니다.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거였어요. 마크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한 명이 바닥에서 플라스틱 컵을 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과자 봉지를 주었습니다. 응원봉 불빛으로 어두운 곳까지 비추면서 구석구석을 확인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38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광장 전체로 퍼져서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마크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보라색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반딧불이 같았습니다. 수백 개의 불빛이 광장을 가로지르며 바닥을 훑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돈을 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마크는 한 자원봉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왜 청소를 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잠깐 멈추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BTS가 우리에게 와준 것처럼 우리도 이 공간을 소중히 지키고 싶어요. 깨끗하게 하는 게 우리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휴지 조각을 주워 봉투에 넣고 다음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마크는 천천히 관객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자 밑을 봤습니다. 영국 페스티벌에서 의자 밑은 항상 제일 더러웠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숨겨놓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깨끗했습니다. 캔 하나, 봉지 하나 없었습니다. 마크는 허리를 더 낮게 숙여서 자세히 봤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정말 없었습니다. 스탠딩 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만 8천 명이 1시간 넘게 있었던 곳인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과거가 스쳤습니다. 2019년 글래스턴베리. 공연 끝나고 30분 후 바닥은 이미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캔, 컵, 봉지, 음식 찌꺼기. 발을 디딜 곳이 없었어요. 청소 인력 수백 명이 일주일 동안 청소했습니다. 비용만 수백만 파운드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380명이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그리고 이미 절반 이상이 깨끗해졌습니다. 공연이 끝난 지 40분밖에 안 됐는데요. 마크는 취재 구역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혼란을 기대했는데 질서가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예상했는데 깨끗했습니다. 사고를 우려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15년간 봐온 현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크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새벽에 다시 와서 진짜 끝을 봐야 했습니다. 밤 12시 30분. 마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옷을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광화문 광장